자, 돈 되는 테마인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업종, 섹터 확인해 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반도체도 물론 좋습니다만 반도체만큼 또 잘 갈 수 있는 섹터 테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이 첫 번째로 골라주신 이 섹터 앤 테마, 돈 되는 섹터는 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하더라고요. 소장님, 자, 오늘 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있으십니다. 물론 반도체 따라가야 되고 조방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수급이 채워지거나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또 LG 엔솔 실적 보셨죠? 그렇죠. 실적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다 논외를 치겠습니다. 네. 뭐 연극에서도 좋은 이제 오생크에서도 앞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거는 논외를 치고 네. 2차 전지가 어제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어제 시장에서 이상했던 것들은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1,500억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들이 200만 주 팔았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현재 삼성전자 밀리고 있죠.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근데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클릭해봤더니 외국인들이 샀어요.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외국인들의 들어오고 나가고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이 어제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2차 전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부터 뭐 많이 이제 주위에서 맞아요. 얘기들을 얘기 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증권 방송은 이제 한 군데도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네. 중국이 이것을 또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히토류에 대한 네. 그렇죠. 억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전지에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보다는 쉴 만큼 쉬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그쵸. 있어서 네.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래 쉬었죠. 맞아요. 저도 올 봄에 이데일리 TV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틀꿈틀 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름 이후로는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어요. 더 이상 추천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시장이 오늘 반도체가 확연히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2차 전지 지금 사서 이런 생각들 오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사서 물릴 수 있을까? 물려봤자 네. 얼마나 물릴까?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야죠.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부분들을 했을 때 펀드멘탈보다는 어떤 게 더 룸이 열려 있을까라는 보는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물려도 한 10%밖에 안 물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부분들이 좀 그쵸.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온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금액,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대세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몰렸었던 고점까지 가느냐, 삼성전자가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으니 네. 이제 2차 전지도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확인이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수익, 한 10%,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단은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느낌이 수상해졌습니다. 수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러면 뭐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떨어지면서 물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젠 물릴 데도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그렇다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목들을 좀 몇 개 추려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에코프로를 우리가 좀 에코프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에코프로가 45,000원을 어제 장중에 찍었어요. 네네. 장중에 찍고 밑꼬리를 달고 벌써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45,000원과 5만 원이니까 5,000원이 올랐어요. 5,000원이 오른 상태인데 차트상 놓고 보면 거래가 이제 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거래가 꿈틀댔고 오늘도 거래가 꿈틀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2차전지 대장주의 하나로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이 이제 모이는 구간에 있고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지금부터 거래량이 있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코프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네. 것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이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십자 형태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십자 형태의 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축소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좋아, 성일하이텍이 좋아? 저는 둘 다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면 에코프로가 좋고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트상 플레이가 확실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종목은 아닌데요. LNF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한번 좀 짚고 체크해 넘어가야 될 주실까요? 네. 좀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한 7%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LNF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테슬라발 뉴스도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BW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BW가 좀 걸리기 때문에 요 빠진 게 BW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LNF가 오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른 차트보다는 깔끔하다는 느낌을 좀 안 주죠. 네, 그렇긴 그렇기 하네요. 때문에 저는 오히려 LNF를 넓히는 것보다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두 종목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를 일단은 오늘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면 2차 전지주 중에 탑픽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LNF 얘기할 때 왜 LG엔솔 얘기 안 하는가라고 네, 하시던 분들이 계실 어제 것 또 같아요. 실적도 예. 저는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이거 됐거든요. 준비했죠. 그래서 네. 탑픽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LG엔솔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엔솔의 또 하나의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총이 크다라는 거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물을 살 때 LG엔솔을 또 시총에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지금 또 부분들이 대형 있어요. 주장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차트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차트상 이게 좀 유진투자증권 차트가 좀 일부 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양봉이거든요. 이게 큰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솟는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거래량들을 놓고 본다라면 탑픽으로서는 LG엔솔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조금 오늘 특히 또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격이라도 충분히 공략해볼 만할까요?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한 10,000원 정도 빠지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요. 예, 뭐 오늘 내일 정도 한 37만 원 부근에서 저는 오늘 38만 3천 원이니까 네. 37만 원 부근에서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42만 원 정도 네. 잡아보고 손절가는 37만 원인데 제가 볼 때 목표가 선정이 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42만 원 정도면 뭐 들어가서 뭐 한 10% 먹자라는 거야? 라는 거지만
그 10%가 오면 그때 가서 팔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이 긍정적이면 더 끌고 가는 거고 최소한 10%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42만 원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 정도 먹고 나올 정도가 될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예, 싶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2만 원 정도라면 뭐 테스트해볼 구간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2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최근에 LG 엔솔이 거래량도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주가가 장대 양봉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한 42만 원대까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가서 추세가 계속 좋고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더 실어도 되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추세가 꺾인다 하면 거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주셨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잘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 테마인 섹터 가보겠습니다. 차 소장님이 공개해 주신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요즘에 로봇이 뭐 워낙 뜨겁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로봇주를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최근에 뭐 반도체, AI 이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로봇으로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뭐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뭐 논외로 치겠습니다. 반도체는 상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후에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로봇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정책적인 수혜죠. 우리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4.5시간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죠. 4.5일 4.5일, 근무일 주 4.5일. 근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미 차트가 바닥에서 그 전체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정 전략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가져도 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로봇주가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 주도 업종 중에 하나로 자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아니지만 최근에 추세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로봇주를 하나 정도, 한두 개 중 하나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대 후반에서 3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뚜렷한 뉴스가 없어요. 이 뉴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로봇 ETF가 최근에 자금이 급속도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로봇 ETF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 부분 포함됐을 많이 것으로 들어가겠죠. 보고요. ETF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자동화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화 로봇 시스템으로 뭐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도 함께 가질 수밖에 없겠고 또 대장주를 사는 그런 패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 계열의 로봇주도 좋지만 사실 요즘 뜨거운 것은 물론 뭐 다 연결해보면 대기업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죠. 중소형 로봇주들이 잘 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좀 한번 골라보세요. 시메스를 한번 좀 시메스.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메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 차트를 놓고 보면 2만 원짜리가 3만 원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50% 왔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핵심 제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자다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뭐 다 아시는 그렇죠.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0% 정도 올라가서 오늘 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장이 다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거래량들을 놓고 볼 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날 장대 거래량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물량을 좀 받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CMS 같은 경우 내일이나 모레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적극 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잘 이용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수가는 33,000원 이하.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아까보다 더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만 현재 원대네. 구간에서라면 전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아까 제시했는데 조금 내려오지만 3만 원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3만 원 정도 손절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MS까지 로봇 제어기 쪽에 또 강자인 CMS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로봇주들도 요즘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로봇주들 하나 정도는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로봇주까지 한번 투자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